듣고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좀 속 시원한 놈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신장식 변호사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의 신장식. 예. 양신장의, 양신장으로 한때 우리 불릴 때가 있었죠? 예. 예, 그 양신장의,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오늘 대차게 깠습니다. 유가족의 눈물을 악용하는 한동훈, 셀럽놀이를 하고 표리부동한 인면수심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시원합디다. 가만히 보면은요, 한동훈이라는 애는 진짜 그 셀카 찍는 거에 상당히 많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셀카 찍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진 찍고 셀카 찍고 하는 뭐 그런 자리를 참 많이 만들려고 하죠. 즉 일부러 멋부리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참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속은 없어요. 그게 몰라. 뭐 사진 찍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그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가슴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겠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한 사람이 바로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아마 MBC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은 신장식 변호사를 고발을 했나, 아니면 무슨 제소를 했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한테 했던 얘기가 유가족의 눈물을 악용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법 개정해 준다며. 예? 법 개정해 준다고 약속해가지고 사진 찍고 눈물 흘리고 엄청 하더니 왜 법 개정 안 해줬냐. 결국 그 사람들 법 개정 안 해주는 바람에 재판에서 졌어 이 등신아. 자, 그랬는데 한동훈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달 지난 채 돌아보니까 법 개정 안 됐어요. 한동훈이 그때 쌩 난리 쳤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었다기보다 그냥 생색내기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국무회의만 통과됐는데 그걸 법 개정인 것처럼 떠버려 댔던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법 개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했다고 그 당시 신장식 변호사를 그게 뭐다 방통위에 제소를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예, 그랬댔죠. 자, 그거를 이번에 그대로 신장식 변호사가 되돌려 줍니다. 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때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인가요? 신장식, 한동훈 양두구육 발언에 법무부 악의적 허위선동. 근데 여러분, 악의적 허위선동은 뭡니까? 악의적 허위선동은 제가 아는데 악위적 허위선동은 뭐죠?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 악위적이라고 돼 있어.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네. 오탈자면 고칠 것 같은데 악위적이면 이런 것도 있나 보여요? 거참 동아일보 얘네들도 참 얼빠지냈어. 자, 하여튼 이때 사안이 뭐냐면 홍정기 일병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홍정기 일병은
백혈병으로 숨진 병사라고 해요. 군 치료가 잘못돼서 숨진 겁니다. 국가 배상을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국가 배상이 거부당한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이 국가 배상법을 고쳐야지 이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제때 고쳐주지 않는 바람에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내놓고 제때 고쳐주지 않는 바람에 유가족을 2번 울렸다는 사연입니다. 2번 울렸다고 신장식 변호사 한번 깠는데 법무부가 아니라고 악의적 허위선동이라고 개지랄을 떨었어요.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가 신장식 의원이 돼서 다시 국회에 가보니까 개지랄이 개지랄이었어.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의 발언부터 한번 보시죠.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은 표리부동, 양도구육, 인면수심, 이 말을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는 한동훈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지난 23년 10월 MBC 라디오 진행자였던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되었습니다. 홍정기 일병, 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군이 부실한 의료체계와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조치를 실시한 군의관을 징계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이중배상 금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유족들은 유족들 각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유족들에게는 국가배상법이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3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홍정기 일병 유가족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약속했던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동훈 장관은 홍정기 일병 어머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한 지 불과 5일 후인 12월 21일 한동훈 후보는 정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고 100여 명의 정부 여당 현직 국회의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정부를 대표해 제출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을 이끄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도 없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킬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1년, 어머님을 만나 눈물 흘리며 개정안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 21대 국회가 종료되었지만 국가배상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의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단 한 번의 심사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약속은 그저 말로만 한 약속이었을 뿐 어디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진심은 느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하며 여당 대표로 나서는 한동훈 후보님, 당신이 홍정기 일병 유가족을 만나 흘렸던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약속한 국가배상법 통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까? 한동훈의 정치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과 같은 것입니까? 제가 이제야 돌아보니 결국 한동훈 후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이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정부 여당의 당대표로 나서는 한동훈 후보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본인이 작성하고 약속하고 국회로 보냈던 그 국가보상법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가장 빠른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작년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체해병의 유가족, 최근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 등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가족을 둔 유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니만큼 22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여야 모두에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체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체해병 특검법이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잊으셨습니까? 2022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수사팀으로 파견되었던 그 특검입니다.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은 반대하십니까? 불리한 기억은 잊거나 사실조차 왜곡하는 정치인, 자신이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치인, 신의를 상실한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는 말씀을 어제 출사표를 던지신 한동훈 후보님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한동훈 여기저기서 많이 두들겨 맞네요.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자료, 그러니까 뭐 악의적 선동이라고 했다는 바로 이 자료, 여기 보면은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법무부가 제출했다는 이 법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아직까지도 법은 없다라는 거죠. 개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국무회의 통과일 뿐 사실상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법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생쇼를 해놓고 실제로 일은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악의적 선전 요딴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당연히 비난을 받는 건 어쩜 당연한 겁니다. 당시 신장식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맺힌 게 많았겠죠? 예. 강렬한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 먹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 인면수심,
표리부동이란 말을 씁니다. 한동훈이 그동안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되돌려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동훈, 그동안 참 많은 짓을 해왔습니다. 표리부동하고 양두구육이며 인면수심인 행동 참 많이 해왔어요. 지새끼 욕을 먹게 되니까 아동학대로 고발하면서 남의 자식은 숱하게 괴롭혔던 거, 지새끼가 대학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남의 자식은 고졸, 중졸로 만들어버린 더러운 새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이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공정과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들의 학폭 문제 제대로 절차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걔가 실제로 학폭을 저질렀는지 어쩌다 연루가 됐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엄마가, 김앤장 변호사인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이 표리부동한 놈아. 인면수심이죠. 자,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가 강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훈 돌려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동안 툭하면 고소 고발을 했고요. 법조 기자단을 동원한 언론 플레이도 심심찮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보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엄한 사람 바보로 만들거나 엄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검찰청에 있는 범정을 이용해 가지고 유튜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몰래 사찰했다는 거 알아요. 모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제가 하는 말이 쌓이고 있다. 뭐겠어요? 더러운 새끼들. 이거 다 돌려받을 겁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삿된 말글로 지은 업들 이제 다 되돌려 받을 겁니다. 아니, 몇 배로 돌려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한동훈 이제부터 여기저기서 돌아가는 게 많을 겁니다. 당장 윤석열로부터도 받는 게 좀 있죠. 자, 뭐 반윤이 아닌 전륜 이런 소리를 듣는다죠. 에휴. 자, 윤석열이 그랬답니다.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 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을 하는 거는 상도이에 맞지 않다. 열 좀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다가 뭔가 조금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치 상도이에 맞지 않다. 상도이면 상도이고 정치도이면 정치도이지 정치 상도이는 뭐죠? 정치하고 상도이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도이라는 것은 장사를 할 때 있는 도의를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도의지 정치상도의라니. 정치가 장사입니까? 예. 윤석열 쪽 애들의 어법이란 게 딱 이 수준이에요. 정치도이면 정치도이고 상도이면 상도이지 정치상도이는 또 뭐냐고. 정치가 장사야? 아휴, 정치가 장사의 한 품목이냐 정치상도이게? 아, 진짜 유치한 새끼들 진짜. 아휴, 진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거기서 거기야 보면
아이고 진짜 아무튼 자 하여튼 웃깁니다. 그죠? 예. 근데 얘네들 왜 좀 찜찜해요? 치고받고 꽤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찜찜하죠? 이상하게 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자, 뭐 아무튼 윤석열과 한동훈의 뭐 갈등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으로 한동훈 돌려받을 게 꽤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동안 공적 자원을 마치 사적으로 써도 되는 것처럼 활용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한번 해봐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소리별님 국어 수준이 유치원